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장이 요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에 입점되어 있는 펠로살롱에서 머리를 또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은 기념으로 또 머리가 이쁘니까 오늘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자, 신도시, 구리 갈매 신도시가 될 수도 있고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미사 신도시, 신도시에 공실이,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공사장의 생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런 말들이 많죠. 신도시의 상가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투자했다가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신도시 상가 공실이 서울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를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카카오 지도에서 레이어의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이렇게 지적 편집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빨간 게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 게 이제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이 이제 자연 녹지나 이런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땅값은 이런 녹지 임야 이런 부분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땅값은 이제 노란색 대지가 비쌉니다. 대지 중에서도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1종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짓는 이제 땅이고요. 3종은 아파트를 짓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3종이 비쌀까요? 1종이 비쌀까요? 당연히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땅값이 비싸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여기 일반 상업지역 땅값이 월등하게 굉장히 높게 비쌉니다. 상업지역은 굉장히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땅 대비해서 용적률도 굉장히 높게 받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땅은 무조건 땅값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든 상업지역 땅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서울 중랑구랑 노원구를 보면 자, 태릉입구 주변에 이렇게 상업지구 땅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망우동 앞에 상업지역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중랑구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망우동의 상업지 말고는 기본적으로 중랑구에 상업지가 거의 없어요. 노원구도 올라가 볼까요? 노원구 올라가 보면 노원역 주변에 상업지역 땅이 요만큼 있고 주변은 상업지역 땅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상업지역에 있는 땅들이 땅값이 월등히 비싸고 상업지역도 적어요. 자, 서울로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업지역이 많은 땅이 있죠. 여기 종로,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역, 요게 이제 세 군데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잖아요. 여기에 상업지역 말고는 대부분이 노란색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세 군데 말고는 거의 상업지역 땅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상업지역 땅은 비중이 굉장히 적다. 그런데 신도시로 한번 와볼게요. 구리 갈매는 요만큼의 이제 땅이 있는데 상업지역 비중이 굉장히 서울 대비해서 많습니다. 높아요. 별내 신도시도 한번 볼게요. 별내 신도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별내 신도시 안에 일반 상업지역 땅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지역 땅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다산 신도시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일반 상업용지 상업지역 땅이 다산 신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서울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대비해서 신도시들은 상업지역의 땅들이 비중이 높아요. 왜 높을까요? 구조적으로 LH가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해서 땅을 파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파는 것보다 상업지역으로 팔 때 땅값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나 여기 이제 다산 신도시를 조성한 GH 경기도시공사 이런 부분에서 시행사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비중을 많이 만들수록 이윤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팔 수 있을 만큼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상업지역 땅의 비중이 많아요. 근데 이 상업지역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산
뭐 시행사들은 당연히 상가를 짓겠죠. 그리고 상가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뭐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그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 상가의 임대료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인구 대비해서 상가는 땅이 많았고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상가가 인구 대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신도시 상가는 공실이 많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LH 경기도시공사가 상업지역 땅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생긴 구조적인 문제고, 신도시가 쾌적하잖아요. 그 쾌적하다는 말은 땅 대비해서 인구가 적게 산다는 말이에요. 서울은 인구가 많이 살죠. 같은 100평 안에 사는 인구수 대비하면 신도시가 훨씬 적어요. 근데 상가는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도시 상가가 수요 대비해서 공급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공실이 생길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높은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오면, 자,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를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금강, 뭐 현대스칸센, 아너시티, 테라타워, 휴벨라인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의 땅은 이제 LH가 팔았을 때 여기에 70%는 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 되고 30% 정도는 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게 땅을 팔아요.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이거를 지식산업센터로 100% 지을 수도 있지만 30% 정도는 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0% 안에서 기숙사도 짓고 상가도 짓고 업무지원시설도 짓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30%를 이 지원시설에 맞춰서 지어서 팔아요. 근데 이 30%를 맞춰서 파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금강 펜테리움 IX타워를 지었을 때 여기 2층에 지원시설 중에 상가로 지어서 한 14평 정도 상가로 만들어서 팔면 얘는 분양가가 4억이 됩니다. 그래서 4억에 팔 수 있어요. 건설하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14평 상가를 4억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위로 섹션 오피스 14평을 지어서 팔면 분양가는 2억이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근생을 많이 만들어서 근생을 뭐 상가를 팔았을 때는 14평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14평을 팔면 2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는 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죠? 30%라는 지원시설 지을 수 있는 거 안에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팔수록 시행사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팔렸을 때의 얘기긴 하지만 시행사는 어쨌든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4평을 지어서 4억을 받는 게 이 위에 14평을 지어서 2억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지을 수 있을 만큼은 상가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실제 지식산업센터 인구가 필요하는 것보다 이제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이 섹션 오피스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섹션 오피스를 지어서 팔면 뭐 2억 받을 거 상가를 지어서 4억 받는 게 시행사 입장에선 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가를 지어서 팔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층 상가를 보면 2층 요 끝에서부터 보면 쭉 왔을 때 여기 이제 옛날 뭐 자료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 정도는 상가가 채워지고 아직 반 정도는 금강 펜테리움에 2층 상가가 남아있어요. 공실인 거죠. 이렇게 어쨌든 공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시행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제 수요보다 상가를 많이 지어서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이미 지식산업센터 이 건물은 90%, 95%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공실이다라는 건 더 이상 기대할 데는 없어요. 뭐 지식산업센터가 100% 채워지면 이 상가들도 공실이 없이 채워지겠지. 이 생각은 이제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로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인구보다 상가가 많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오피스 위주로 지어지고 공장이나 창고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만약 30평의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보통 30평 안에는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실 거예요. 보통 3평당 1명, 뭐 4평당 1명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창고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실제 30평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서울에 있는 지산보다 굉장히 사람이 적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퇴근하면 이 지식산업센터 근처에서 회식하고 흩어질 건데,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이 직원들은 집이 서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회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녁 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상가 수요가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보다 상가 수요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은 앞으로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위는 다 채워졌는데 밑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채워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신도시 상가가 공실이 많고 공실률이 높은 거고, 구조적인 문제로 시행사의 이윤 극대화라는 것, 그거의 목표에 하에서 지식산업센터도 상가 공실률이 앞으로도 계속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채워진 위에 있는 인구 갖고 이 상가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공사장이 맨날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임대인, 여기 임대인, 공실상가 임대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임대인 분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프랜차이즈, 아니면 모집 능력이 높은 프랜차이즈를 본인이 직접 갖고 오셔갖고 여기서 창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 상가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민하셔갖고 갖고 와서 차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인테리어비, 브랜드, 로얄티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이 방법이 가장 그래도 현실성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2층 상가 전체가 비어 있잖아요. 위에 섹션 오피스는 공실이 없이 다 차 있습니다. 이 위에 섹션 오피스는 전용 평당 4만 원을 받아요. 14평짜리 상가라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되겠죠. 여기 14평 상가라면 지금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 140, 130, 140 정도가 됩니다. 갭이 크죠. 여기는 4만 원, 여기는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오피스 수요는 지금 넘치는 것까지는 아니죠. 오피스 수요는 찰 수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에 못 들어오는 다양한 업종들을 여기 사무실로 유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유치를 하는데 오피스보다는 조금 비싸게, 여기 근생보다는 많이 싸게, 보통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5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60에서 70? 요 정도로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월세가 파격적으로 깎이게 되겠죠. 그러나 공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피스 수요들, 실제 위층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학원이나 오피스들, 이런 거를 끌어오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갈매의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4층, 5층에 있는 상가들이 전용 평당 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5만 원으로는 학원도 들어올 수 있고 병원도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0만 원으로는 그런 업종이 못 들어와요. 사무실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임대료를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춘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 학원, 병원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 주인분이 아니면 이걸 임차하시는 분이 무인 점포를 고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어쨌든 사무를 하시거나 공장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요 14칸 한 칸에 안마의자를 한 4-5개를 놓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한 20분당 3,000원, 5,000원 이렇게 결제해서 안마의자를 활용해서 잠깐의 휴식을 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무인 카페를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인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세 번째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에 파워 있는 프랜차이즈를 데리고 오는 방법. 두 번째는 사무실이나 다른 중심상업지역에 4층, 5층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임대료를 책정을 한다던가, 세 번째는 무인화, 이렇게 해서 공실을 채우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젠 더 기다린다고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거의 차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근생을 받으신 분들,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수요는 이미 끝났다, 위에 수요는 다 찼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안 나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공사장같이 굉장히 고민하셔갖고 결론을 내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공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신도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상가에 공실이 많은 이유,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다. 시행사 또는 LH, 경기도시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가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상가의 공실을 내가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공사장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